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다우는 0.07%, 나스닥은 0.14%, S&P 0.1%, 그 다음에 러셀이 0.04%로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은 심했다는 겁니다. 아침장은 좀 내려갔죠. 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다. 자, 그에 반해서 오후장 지나면서는 이란과의 조금의 협상이 좀 진전되지 않았나.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됐던 하루였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물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종목들이 있죠. 역시나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지금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도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깊었고, 특별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왔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하락됐다. 자,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은 많이 또 낙폭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가운데 있었고, 자, 엔비디아, 그 다음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애플도 역시나 좋은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양이 있었죠. 특별히 은행주가 좀 좋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자, 산업 분야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되고 있다. 자, 에너지는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좀 떨어졌죠. 이란과 해외 협상이 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양이고, 테슬라는 좀 아직까지도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고, 구글 역시도 자, 아무래도 부채가 너무 많다. 자, 그런 것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울긋불긋했다. 정말 가는 종목은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하락하고 나머지 또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섹터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렇게 소재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있죠. 에너지 이런 분야들이 조금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파이낸셜 리얼 이스테이트 금리하고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상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부 다가 하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어도 한 5일 정도라든지 일주일 내내 이어진다면 그런 것들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추세 자체는 일단 좀 박스권에서 좀 심리가 이렇게 회복되진 않은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진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늦장에는 주가가 하락했는데 오후장에 일단 좀 반등이 됐죠. 그 이유를 본다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진전 신호를 보내면서 오후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련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 보도가 나온 후에 미국 증시는 오후 거래에서 장 초반에 약세를 떨치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진전은 있었지만 논의돼야 될 세부 사항은 여전히 많다고 미국 관리가 밝히고 있고, 이란 측도 향후 2주 안에 미해결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 긴장 완화가 고조됨에 따라서, 고조된 것이 조금 해결됨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침장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9시경 이후부터 시작했건 계속해서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걸 갖다가 박스권으로 봐야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한다. 내가 오는 가격보다 약간 떨어졌다 해서 여기서부터 완전 개념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딥시크라는 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은 주가 폭락의 원인이 안 됩니다. 자, 저번에도 엔켈 청산할 때 갑자기 일단은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자, 그런 모양이 나타났던 거지, 이미 뉴스에 다 반영된 것들, 그 다음 유튜브에 다 나왔던 사실들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해서 주가가 폭락한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장 미스터 마켓은 그거보다도 한 열수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역시나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평선들이 거의 다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 하락으로만 나타났다. 어깨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자, 일봉에서 이 정도는 되면은 여기에 꺾일 때 있죠.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좀 하락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직까지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차트상에서 본다면 단지 약간의 울퉁불퉁한 변동성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아직까지 내려왔던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정, 뭐 7% 이 정도 조정 아직은 조정도 아니다. 한 10%, 15% 정도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아직 반등의 추세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으로 일단 하락이 되는 게 아니죠. 옆으로 눕든지 아니면 지금 저 관망의 자세가 있는 것이 러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조금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0.25%. 아무래도 좀 많이 하락했고, 아직까지 그래서 4%를 깨고 내려가면 좋은데, 자,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는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패니스엔의 금리도 좀 10년물도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조금 더 일단은 지금 순풍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빅스 지수도 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1.78% 정도 하락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돌아가려면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장에서는 골드가 조금 많이 하락됐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버 역시도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버는 담아가기보다는 이제 골드를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 그에 반해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달러 지수는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금 눌리는 모양이 있었다. 아직까지도 달러 지수가 완전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경기 동향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오버웨이트 커머디티 있죠. 이거 자체는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중 확대가 퍼센트지가 늘어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면 상품 시장 역시도,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만약에 상품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사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중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요거 자체는 이제 에코티스 있죠. 정말 주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가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박스 기장에 있어서 약간 내려왔다고 해서 주가가 무너진다면 폭락을 한다. 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펀드 매니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일단 다 좋게 보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 있을 때죠. 개인들이 공포가 있을 때는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펀드 매니저를 생각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자기들은 조사를 해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차트만 보니까 펀더멘털이 없으니까 조금만 흔들리면은 바로바로 털어버리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반대를 봤을 때도 반대는 많이 내려오고 있죠. 반대는 일단 지금 이제 몇 퍼센트지가 비중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내려가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반대를 털고 있고, 자, 반대는 사는 거 없고 에코티를 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상품도 마찬가지로 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주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한다. 자, 아무 개념 없이 무조건 폭락한다. 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결론 아마존 같은 것이 10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것들, 좀 오늘장에서 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하락됐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일단 두려워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던 이유가 정말로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일단 일시적으로 하락이 된 건지, 자, 그런 것들만 따져보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일단 완전히 털고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렇게는 우리가 안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제 하락에 촉발했던 IGV 있죠. 정말 소프트웨어 지금 ETF죠. 요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다가 거기다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조정은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폭락을 해서 끝내버린다. 정말에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끝낸다. 에이전트 AI 때문에 자,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거의 3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락 자체가 여기서 뭐 60%, 70% 이렇게 간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바닥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피어 앤 그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있죠. 저거 자체를 봤을 때 36입니다. 좀 두렵죠. 지금 두려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흥분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흥분할 때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두려워할 때다.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닥치면은 그게 안 되죠. 내 돈이 삭고 있으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익스트림 피리얼 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매수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매수 찬스에서 우리가 봐야지 지금 던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수들은 남들이 떨어지고 비관할 때 그때부터 이제는 메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다르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항상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떨어지는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펀더멘탈이 완전히 안 돼서 떨어진다면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이거 자체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급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다는 거죠. 단지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두세 가지 달라질 수도 있고 있는데,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있죠. 요거 자세히 보시고, 자, 그 다음 또 일단 지금 이제 금리 요 정도 보시면은 지금이 완전히 털고 나가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95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렇게 3도 안 됐죠. 뭐 3.5라든지 이 정도 넘어가면 또 위험한데, 자,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제 4 정도 되고 있죠. 내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자가 일단 4 정도, 4%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이힐드란 말은 다른 것보다는 이자가 더 많겠죠. 정크본드, 자, 정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들은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6% 정도 주고 빌린다. 좋을 때는. 그래서 요게 스프레드 금리차가 한 2%밖에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금리차가 많이 올라가고 뭐 10까지 올라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4에서 6까지 6%나 차이가 나겠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럴 때가 위험한 거지. 지금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위험할 때가 아니란 거죠. 돈을 빌리기가 아직까지는 쉽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우면은 부도가 많이 나면서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띄고 있는 것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완전히 부도로 가서 회사들이 이제 급격하게 무너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무너질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기업의 실적 발표할 때, 즉, 어닝스콜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120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니, 어떤 언급을 했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Disruption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파괴 있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의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요 모습이다. 인공지능이 파괴가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염려가 됨으로 인해서 그 염려가 우려가 실질적으로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우려가 되는 거 인해서 좀 내려간다는 그거는 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가장 렐러티브한 거 있죠. 상관되고 있는 테마가 결론 AI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AI 리스크 있죠. 리스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밑에 내려가 있는 반면에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반도체하고 지금 AI 역시도 반도체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은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되는 원인이 지금 이제 숏배팅에 있다는 거죠. 공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리스크에 있는 AI 지금 파괴에 대한 그 리스크로 인한 주식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공매도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런 공매도가 조금은 거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중에서 일단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면서 다시금 실질적인 수익을 보여줘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CIO라고 되어 있죠. 이건 Chief Information Officer인데, 최고 정보 오피셔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CEO한테다가 좀 늦춰라, 캐펙스를 좀 늦춰라, 너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마치 캐펙스가 되고 있다. 그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2월달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하지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CIO다. 자, 근데 CEO들은 갈 길이 바쁘죠.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캐펙스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베스터의 센티멘트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그 성장의 기대치, 그 다음 캐시 레벨이란지 자본의 할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202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심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치가 많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눌린다 하더라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제 기술 부분에 테크하고 난 테크 있죠. 기술 부분 아닌 것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부분이 하락하는 반면에 기술 부분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좀 더 느린 속도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여기 꼭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주 하락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어깨가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장표를 하나 보시면 작년에 상당히 일단 지금 폭발적이었답니다. 코딩 생산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웹사이트 있죠. 그거 자체도 거의 뭐 40% 육박할 만큼의 많이 늘어났고 iOS 앱 이런 것들도 새로운 앱들은 뭐 40% 이상이 늘어났다. 그 엄청나게 일단 코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GitHub 있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소프트 개발사들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즉 말해서 이렇게 늘어났던 데에는 아무래도 AI가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발전에서 상당히 많은 코드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UK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돼서 이런 것들이 지금 AI 발전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리세션 리스크 있죠.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데이터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12개월 동안에 지금 리세션이 될 확률이 있죠. 자, 볼모리 컨센스 같은 한 30%, 골드만삭스는 한 20%니까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큰 폭에 무너진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리세션이 안 오는 이유 있죠. 가능성이 좀 낮은 이유가 첫 번째로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한 최신의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가 이를 당해서 반등했다는 것들이 또 있죠. 그다음에 세금 환급으로 인해서 세금 텍스 리펀이 되니까 자, 그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세션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진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지금 비중 확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이야기하고 이제 재팬이 일단 좀 가져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월드라든지 EPS 있죠. 그다음 프라이스 리턴이 아직까지도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자, 나머지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비중 확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스 리턴 여기 되고 있는데 자, 포월드 EPS 체인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재팬 쪽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기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크주. 자, 그다음 머티리얼스, 소재, 그다음에 산업재. 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좋죠. 소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브라질 이런 데 광물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브라질 증시가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 지금 이제 정보통신이다.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준 이사 마이클 바의 최근 연설에 대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핵심 지침은 현재 상황과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당분간의 금리 인하를 동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리 인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긴 논의와 함께 중앙은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약들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서 인공지능 붐이 정책 금리 인하 이유는 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로 인해서 시장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해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의 해자는 어떤 해자냐, 기술적인 해자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즉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해서 기업들의 인공지능 모델에 의존하는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AI 기술은 근본적인 대체제라기보다는 강력한 지능형의 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록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기록 시스템 바로 이런 데이터가 데이터의 저장소인데 SAP라든지 세일즈포스, 오라클, 워크데이와 같은 기존의 기록 시스템 SOR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검증, 관리,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견고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문 지식이 더 높은 품질의 에이전트 결과물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왔으니까 그래서 수익을 통해서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나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단기적으로 AI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우려를 극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몇몇의 소프트 기업들은 골드만삭스가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척을 넘어서 확장되는 명확한 아키텍처 해자를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스노우브레이크라든지 쇼피파이, 몽고DB, 그다음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회사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회사들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스노우브레이크 있고 몽고DB, 그다음 서비스나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다음 클라우드플레이어, 그다음에 쇼피파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자,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노우브레이크라든지 쇼피파이 주가가 올해 들어서 20%, 30% 정도 하락했는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월가 애널리스트사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한 43%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자, 미주와 TDQ원 역시도 쇼피파이의 4분기 실적 발표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매톨과 프리캐시플로 이런 것들의 경관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올해 들어서 한 17% 하락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몽고DB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영전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8%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12월에 그 주가가 급등했는데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식들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치주자자 세스크라마는 지난 분기에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밝힌 종목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우포스트 그룹의 세스클라만이 아마존을 인수했다 이렇게 밝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13F 공시할 때 바우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어떤 것들을 샀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4분기에 가치 투자자는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올해까지 투자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스턴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운용사가 아마존에 한 5억 달러 정도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고 이로써 아마존은 해당 회사의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 되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아마존은 기술주가 고평가되어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거창한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 대비 13% 정도 지금 이제 하락되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실제로 거대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는 22%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알파벳, 마소와 함께 3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인 아마존은 가치 투자를 고수하는 그런 덕분에 워렌 버핏, 심지어 보스턴의 현인으로 불리게 했던 클라만에게도 흔치 않은 자리가 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우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이 회사들을 일단 눈여겨보시고 요 안에 한 3, 4개 정도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다면 QSR,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그 다음 아마존도 있고, 그 다음 윌리스타 왓슨,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엘레번스 헬스 이런 것들, 그 다음 유니온 펄스트, 그 다음에 웨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 알파벳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달러 제너럴, 그 다음 퍼거슨, 자,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하셔서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좋은 회사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 아마 다른 그 종목들 보지 마시고 선수들이 하는 종목들 중에서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를 깊이 있게 따져보시면은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2035년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의 두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라든지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디지털 AI에서 물리적 AR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물류 소매, 제조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중국이 앞서고 있지만은 테슬라, 그다음 아마존, 멀세디, 그다음에 엔비디아, TSMC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0개의 상장 기업이 이러한 변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테슬라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TSMC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수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리적 AI 도입이 이미 증가되고 있고 아마존은 물류센터에서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로봇을 어느 회사들이 하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4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실적 발표가 큰 폭의 상승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제자리 걸음은 하고 있지만은 켄트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일에 발표될 실적 보고서가 주가 반등의 몇 가지 중요한 촉매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발표에 있어서 루빈 AI 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컴퓨터 성능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2010년도에 P 레이쇼가 21배, 2027년도에는 16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캐파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2010년도 물량은 이미 매진되었고 2017년도 8년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컴퓨팅 성능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공급 제약이 조만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 공급 제약이. 거기다 엔비디아 6년 된 AI 맥칩조차도 가격의 상승을 인해서 품절이 됐다.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에이전트 AI라든지 물리적 AI가 배포되고 채택됨에 따라서 아직 차세대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다. 초기 단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엔비디아 입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아마존닷컴의 대규모 자본 지출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들. 자, 이달 초에 또한 마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출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들. 자, 캐펙스의 자금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더 넓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개의 AI 기업들과 체결한 수조 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해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들. 또 구글이 제미나이 AI의 모델 학습이라든지 실행에 사용된 텐서, 처리 장치 TPU 같은 맞춤형의 칩 프로젝트와 함께 경쟁의 심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려 사항이 현재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로섬 관점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물량 확보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 거기다가 요번이 주가 변동 고점에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으로 학습된 최초의 첨단 AI 모델들이 다음 달 시장에 출시되면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리더십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래서 3월에는 GPU의 기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AI 경쟁에서 엔비디아의 우위가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젠슨 황이 6월에 컴퓨텍스 전시회에서 2027년도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로 인해서 최소 300달러는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00달러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도 말까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 볼 때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제레미 그랜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AI, 스페이스X 등이 IPO가 S&P 500 지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레미 그랜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다. 그 이유는 IPO에 대한 기대감 자체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GMO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데 늘 일단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왔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예측이 좀 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랜슨에 일단 상당한 추종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인터넷 거품 붕괴, 그다음 글로벌의 금융위기 당시의 약세장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예측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웃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그랜슨의 약세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죠.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의견을 수렴은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본다면 2010년도에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IPO 열기가 나타날 것이다. 오픈AI, 엔트로픽,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이 상승할 예정에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연말에는 미국 증시 압력에 가할 가능성이 있다. 즉 말해서 IPO 직후에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주주들이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미 증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PO 열풍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전체 시총이 1% 정도 증가할 경우에는 12개월 동안의 시장 수익률은 7.5%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IPO 이후에는 약간 일단 주가는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미 증시의 총 시총이 50달러인 점을 고려해 볼 때 1% 상승을 위해서는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IPO가 필요한데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정도는 일단은 근접하거나 이런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성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픈 AI가 상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랜슨의 비판적인 전망은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단 주가는 상세로 강세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전히 강세론자로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비관적인 그랜슨 역시도 오랫동안 오히려 강세장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멜리우스는 쉐브론의 투자기를 상향 조정하면서 베네수엘라와 탐사 활동 확대해서 성장 잠재를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멜리우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멘텀과 저평가된 베네수엘라의 잠재력 덕분에 상승세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205달러로 제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쉐브론이 탐사 투자 확대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쉐브론의 헬스 인수로 인해서 확보한 새로운 인재, 투자액이 50%가 증가된 덕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지난 2년간에 10개 새로운 유전 지역에서 진출해서 보유 면적을 50% 이상 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리비아라든지 이라크에서 새로운 진출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데 자산 인수라든지 국가 진출 차원에서 인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역의 사업 계획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데, 쉐브론은 최소 10개에서 15개의 탐사 시주공을 뚫을 예정했고, 멕시코마라든지 리비아, 나미비아, 그다음 나이지리아, 앙골라, 수리남, 브라질, 가이아나 이런 탐사 활동에 매우 유명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탐사 사업들은 최근에 리비아라든지 시레테 분지에 진출한 것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세계적 규모의 유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비아 조업권은 회사가 거의 15년 만에 복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미비아라든지 기비니사오 이런데 이집트, 특히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동부 지중해 지역도 투자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쉐브론이 특별히 차세대 성장을 위해서 젊고 자성적인 리더를 우선시하는 최근 경영진의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베네수엘라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 호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베스라든지 마두로 정권 모두 다가 생산에서 붕괴되었기 때문에 20년간의 국유화와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쉐브론은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케냐에서 철수하는 동안 쉐브론은 자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에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떠났는데 얘들만 있으니까 훨씬 더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시장이 무너진다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꺾이면서 무너질 때 있죠. 그럴 때가 무너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인데 그 안에서 특별히 엔비디아가 일단은 시장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가 무너진다든지 TSMC가 무너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이 끝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시장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약간의 울퉁불퉁하면서 변동성은 심하겠지만은 이거 자체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